대부분 사람들이 중풍은 소음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낫지, 뭐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근경색보다 뇌졸중을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소위 말해서 우리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생기는 그 죽상동맥경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이 파괴되는 건데, 뇌졸중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터지는 것도 있고 또 막히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심근경색, 우리가 혈압당뇨 고지혈증만 잘 관리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중풍은 이게 큰 종류만 나눠도 이렇게 세 가지나 되니까 얘는 어떻게 예방하고 얘는 또 어떻게 예방하냐. 수도혈관이 노쇠해서 틀어 막히는 거, 뭐가 이물질이 날아와서 막히는 거, 수도 파이프 터져가지고 중풍 오는 거, 예방할 방법이 각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닥터는요 그냥 싹 다 합쳐가지고 그냥 중풍 예방하는 방법 오늘 이 시간에 딱 알려달라 해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한 뇌졸중 진료 지침과 지난 치매 예방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예방의학의 최고 선두주자 세계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랜싯에서 나온 뇌졸중 예방 요소, 뭐 식단이니 흡연이니 당뇨니 이런 거 몇 배 걸리고 몇 프로 예방되는지 딱 요 두 가지만 오늘 인용을 해서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되게 오늘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내과 닥터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터지는 거 왜 터지나 제일 먼저 보시면, 우리가 뭐 뇌출혈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 부딪혀서 생길 것 같지만 그냥 대부분은 고혈압 때문에 자발적으로 터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 흔한 것도 뇌동맥류라는 혈관꽈리예요. 이거는 이제 뭐 유전적으로 좀 혈관이 이렇게 약해서 부풀어 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들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제 터지랑 말랑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나머지 다 합쳐서 또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20, 30%, 요게 70% 이상이라는 거죠. 나머지가 뭐 아스피린, 와파린이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약들이 반대로 뇌출혈은 또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뇌출혈 하면 생각하는 뭐 교통사고를 포함하는 이런 사고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뇌혈관 꽈리가 있는지 평소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죽상동맥경화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너무나 잘 알죠. 그게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 뭐 담배까지 4대 원인, 거기에 어찌할 수 없는 유전 노화, 그리고 기타 원인 불명의 염증, 이게 뭐 결국 비만이나 운동 부족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거는, 혈류가 빨라지면 이게 더 안 막힐 것 같은데 왜 고혈압이 죽상동맥경화의 원인이냐? 자, 뇌출혈은 이 바깥벽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이 안쪽 벽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중풍이 오고 하는 거지, 이게 서서히 뭐 혈류량이 느려져 가지고 막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말 부탁을 포함해서 좀 이 시간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3대 원인 중에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 바로 이 색전이에요. 뇌혈관은 뭐가 날라와서 막히는 것도 거의 20%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뭐가 날라와서 뇌혈관이 막히는 거냐? 거의 대부분 80%는 심장에서 날라오는데, 자, 심장에 애초에 피떡이 왜 있냐? 자, 심장 부정맥 종류 중에 심방세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심방이 달달달 떨리는 이런 부정맥 종류가 있습니다. 달달 떨리면 여기에 피가 안에서 뱅뱅 돌면서 솜사탕처럼 응어리지면서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요 안에 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언젠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 팔이나 이런 데 막히면 어떻게 보면 또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탁 막히면서 이 뇌조직이 이런 식으로 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되게 특수한 경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 모르고 있지만 의외로 너무나 또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과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은 별도로 바로 다음 편에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고,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떡이 또 날라와서 머리를 막을 수가 있지만 이거 다 합쳐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생긴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뇌가 썩는다는 게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신체가 마비되고 언어 기능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서 못 걷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순간 그 세 가지 증상을 빨리 파악해서 골든타임 안에 119를 부르자. 제가 응급차로 외우시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 번 더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응급차 외워서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왜 최대한 빨리 가야 되냐?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 1시간 지나면 1억 2천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조금 뭐 한두 시간 머뭇거리다 보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예방하냐? 간단하게 저염식 체중 감량 금연 운동 하시면 된다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렸는데 자, 요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은 이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 설명드린 것처럼 싹 다 합쳐서 그냥 뇌졸중 총통합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고혈압입니다. 자, 아까 뇌출혈 원인의 뭐 70%가 고혈압이 되는데 뇌경색도 자 막히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최다 원인이 고혈압이 맞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개를 합친 뇌졸중 전체 원인은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1위가 맞겠죠. 자, 이게 뇌졸중 원인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3배 중풍이 잘 걸립니다.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예방을 하면 48% 중풍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지침에는 고혈압을 통해서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 체중 감량, 저지방식, 저염식, 운동, 절주 우리 고혈압 가이드라인 그냥 거기 나오는 생활습관 그대로 적혀 있고 여기서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저염식에 대해서 좀 진짜 맞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자 우리 뇌졸중 진료 지침 고혈압의 저염식 근거 수준 1A, 권고 수준 A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고혈압 환자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140에 9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셔야 되고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혈압을 더더욱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약 종류에 대해서 자 혈압약 종류는 뭘 쓰든 혈압 수치가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뇌출혈은 우리가 혈압이 높아서 펑 터지는 게 이해가 되지만 뇌경색은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의사분께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진짜 이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모론 내지는 제가 6년 7년 전에 제 유튜브 초창기 영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을 정도로 답답을 많이 느끼는 대목이긴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죽상동맥경화 혈관이 노쇠화돼서 막히는 뇌경색 전체에 50~60%가 고혈압 때문에 생긴다고 할 정도로 막히는 것도 고혈압이 1위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 우리가 제이커브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혈압이 뭐 140 넘어가면 이렇게 쫙 기하급수적으로 뇌경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낮추면 115 이하로 예를 들어서 뭐 110에 65 이런 분들은 살짝 뇌경색 확률이 정말 올라간다는 이런 논란이 있긴 해요. 그게 제이커브 논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110 이하로 낮추는 거는 조금 논란이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지 140에 90인 분이 뇌경색 생길까봐 혈압약을 안 먹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이것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 논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또는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의 말에 휘말려서 혈압약을 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뇌경색도 고혈압이 1위가 맞습니다. 분명히. 자, 왜 그러냐? 고혈압이라는 거는 두 가지 기전으로 죽상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전다능력이라는 물리적인 힘. 자, 전다능력이 이 혈관 내피세포를 파냅니다. 그 틈새로 콜레스테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거품세포가 되고 겹겹이 칼슘과 플라크를 형성하는 게 죽상동맥경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파내는 게 물리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이 관여하고요. 당뇨보다 더 많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염증 기전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단핵구가 콜레스테롤 잡아먹는 데 기여한다거나 정말 많은 분야에 역시 고혈압이 이 혈압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혈액이 느려져서 막힌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정맥은 혈압이 10밖에 안 돼요. 10, 15, 20 이 정도 혈압에도 정맥혈관은 막히지 않습니다. 느리다고 뭐가 혈전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쳐가지고 동맥이 끊겼다 이러면 제 동맥혈이 천장에 닿습니다. 아무리 저혈압인 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90에 60만 돼도 이게 엄청난 혈압이라는 거고 이게 느려서 막힌다?
그게 혈압이 110 이하로 내려갔을 때 120인 사람에 비해서 살짝 그럴 수 있다는 제이커브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혈압약 먹는 사람이 110까지 낮추지 않잖아요. 혈압약 먹어서 내가 110까지 내려갔다 이러면 혈압약 줄이거나 끊는 거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115에 75까지는 낮추면 낮출수록 뇌졸중을 예방하는 게 임계점에 대한 증거 없이 연속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대 넘어가면 140까지는 봐줄 수 있지 않냐라는 말도 있는데, 자, 최근 연구에서 55세 이상의 모든 환자는 자, 무조건 140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고, 최저값이 120에 139 사이인 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수축기 고혈압도 수축기를 120에서 139 사이로 똑같이 조절하면 된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위험인자 흡연입니다. 자, 흡연이 그 렌싯에 1.7배 정도 중풍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2배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합니다. 간접 흡연이 1.5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2배가 맞다고 생각하고, 금연하게 되면 12.4%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중풍이. 다만 그것도 금연하고 바로 12.4%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지나면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고, 거기서 또 수년 더 금연이 유지돼야 12.4% 정도 예방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담배를 한갑 피던 분이 반갑으로 줄인다, 이런 거는 예방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만이 이러한 예방 효과를 주게 되고요. 자, 당뇨병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더라고요. 자, 당뇨병이 중풍을 1.16배 밖에 안 올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심지어 당뇨 예방하면 4%밖에 중풍이 예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는 중풍의 확실한 원인이 맞고, 그래서 당뇨 환자는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당뇨 환자들은 아까 앞에 고혈압 시간에 말한 것처럼 혈압을 140이 아니라 130 미만으로 더 엄격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160 이하로 조절하면 되지만, 당뇨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자, 오로지 뇌졸중에만 있는 독특한 위험인자가 심방세동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심방세동이 무려 중풍을 3.17배, 뇌졸중을 3배 이상, 자, 무지막지하게 단일로 비교했을 때 고혈압보다 더 많이 중풍을 일으킵니다. 근데 왜 심방세동 예방하면 중풍이 9.1%밖에 예방이 안 되냐? 자, 심방세동이 고혈압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고혈압은 중풍 환자의 68% 가지고 있는데 심방세동은 2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너무 많아서 고혈압을 예방하면 48%의 중풍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많고 적음을 뺀다면 그냥 병이 있는 것 자체로의 위험은 심방세동이 더 높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이렇게 심방이 달달 떨려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 탁 막는 건데, 이 부정맥이 있으면 나이나 성별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 쭉 따져가지고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중풍 걸릴 확률이 4%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항응고제, 피 묽게 하는 약을 먹어보자, 이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탁 나오면은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보다도 이건 심방세동이 있는지 알면은 계산해서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심방세동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혈압 당뇨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내가 혈압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조절했든 안 했든 그러다가 중풍에 이르게 되는 건데, 심방세동이 20%밖에 없지만 이 중에 6%,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내지는 많게는 어떤 보고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심방세동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중풍 걸린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모르고 있다가 중풍 맞게 되는 엄청나게 의외에 잘 안 알려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뇌졸중 위험인자가 심방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 계산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심방세동이 있냐 없냐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심방세동이 이렇게 달달 떨리면은 어떻게 느낌이 오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내가 좀 불안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걸로 오해를 많이 하시고, 또 보통 70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고령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신망세동이란 병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굉장히 한몫한다는 거죠. 뭘 내가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래도 내가 달달 떨리는 느낌이 나면 검사라도 해볼 텐데, 이런 병이 있는지조차 뭐 사실 대부분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심방세동을 어떻게 내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 심방세동 조기 검진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그 영상 참조해 주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다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중풍 전체 원인의 대략 19%에 달합니다. 물론 이 뇌혈관이 색전으로 피떡이 날라와서 막히는 것도 이런 원인들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분들, 심근경색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혈관이 노쇠화되어 있다는 거니까 뇌혈관도 막힐 여지가 높겠지만, 사실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게 안에서 또 피떡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병원에서 알아서 이 병들을 진료했던 주치의께서 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쓴다거나 뭐 경동맥 초음파를 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뇌졸중 위험 요인 내진 예방 요인. 자, 당연히 혈압 당뇨 있으면 고지혈증도 나오겠죠. 이상지지혈증 1.84배 중풍을 많이 일으키고, 이 콜레스테롤 낮추면 27%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풍만을 위해서 다른 수치 권고사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고지혈증 지침에 따라서 그 수치에 따라서 뭐 생활습관을 교정하거나 뭐 약을 먹으면 되는 건데, LDL만 중요하냐? HDL도 짜투리로 우리 뇌졸중 진료 지침의 한 부분을 이렇게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HDL이 낮으면 운동과 금연을 하자. 운동 금연이 뭐 중풍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HDL도 올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뇌졸중 지침에 LDL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우리 경동맥 초음파, 우리 목에 큰 동맥이 밖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많이 검사하시고 있고, 요즘에 이 벽이 두꺼워졌다면서 저한테 댓글 문의 많이 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벽이 두꺼워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지침은 없고, 이제 그냥 위험인자를 조절하자,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 조심하자, 뭐 그런 언급만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플라크로 이렇게 협착이 온 거, 뭐 절반 이상 막힌 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아스피린 같은 거 고려해 볼 수가 있고, 60% 이상 막힌 거는 심지어 스텐트까지 넣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피떡이 여기서 떨어져서 이런 플라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경동맥 초음파 시술을 처방한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김지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에 이로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런 말의 정확한 의도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전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호르몬 치료를 하진 않겠지만, 뭐 흡연자들, 그리고 또 폐경 시점이 너무 많이 지난 사람,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혈전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자나 폐경 시점이 지난 분들은 이 호르몬 치료가 중풍 위험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걸 의사가 설명을 하고 먹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게 피임약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자나 혈전이 있었던 분은 아예 피임약을 이 중풍 때문에 아예 그냥 피하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중풍 위험도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식단. 개인으로 봤을 때 0.6배 중풍 확률을 낮추게 되고, 우리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 23.2%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단을 잘 지키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이것도 지침에 이렇게 저염식과 고칼륨식을 식단 제일 첫 줄에 이렇게 떡하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으로 치면 2.3g 이하, 소금으로 치면 6g 이하로 먹고, 칼륨은 4.7g 이상 먹자. 많이 먹자. 물론 이거는 콩팥 기능이 정상인분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염이야 뭐 소금 안 치면 되지만, 칼륨이 많은 거는 뭐 제가 아보카도, 바나나, 건포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그냥 이런 채소, 과일 건강한 거 많이 드시면 칼륨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또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식단으로 봤을 때는 과일, 채소, 유제품이 많고 지방이 적은 거, 이게 뭐 대시 식단, 지중해 식단, 그 다음에 아헤이 식단, 이런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가장 뇌졸중을 잘 예방한 식단 톱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단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열량으로 체중 감량 식단으로 하시라고 지침에 언급하고 있고요. 자, 식단 나오면 운동 나오겠죠. 식단하고 똑같이 개인에서는 0.6배 중풍을 예방하고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 36%. 자, 고혈압급으로 높은 예방 확률을 보이는 것 같고요. 운동이 참 중풍에 그만큼 중요하고, 비만도 똑같이 비만이 있으면 중풍이 1.44배 많이 걸리고, 비만을 줄이면 19% 정도 중풍을 인구 집단에서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라는 게 우리 지침에는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중등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등도 운동이 드론 스마트워치 사시면 내가 중등도로 달리고 있다 다 뜨니까 그냥 요거 2만원 밖에 안 하니까 다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런 거 못 사겠다 하시면 그냥 느리게 달리기, 슬로우 조깅 그 정도 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르막 걷기나 아주 빠르게 걷기, 요 세 가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걷기, 오르막 오르기, 슬로우 조깅, 요 세 가지가 중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딱 중등도다, 이런 느낌으로 요거 매일 30분 해주시면 중풍을 36%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운동하게 되면 살이 빠지니까, 살이 빠지면 또 혈압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중풍 떨어지는,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이런 기전으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그걸 떠나서 다양한 아까 봤던 염증도 낮춰주고 뭐 당뇨, 고지혈증 다 줄여지니까 운동은 이렇게 엄청난 중풍 예방 효과를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기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질병의 요인으로 이렇게 딱 박혀있는 질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고혈압 하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에 일부가 정말 중풍이 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게 무려 중풍을 2.2배 많이 일으키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예방해도 무려 중풍을 17.4%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취미 활동을 가져라, 명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이 이렇게 중풍의 엄청난 위험 인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주는 조금 애매한데 폭음은 또 확실하게 중풍과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2.1배나 중풍을 많이 일으키고, 이 폭음을 줄이면, 절주를 하면 6%또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게 뭐가 오묘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중풍은 예방 못하는데 심근경색은 예방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다. 반대로 여자는 중풍은 예방할 수 있는데 심근경색을 위해서는 추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나중에 장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중풍의 예방에서는 뭐 여자에서 입증이 될 수가 있고, 남자는 훨씬 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더 빨리 걸리는 뭐 심근경색에서는 뭐 예방을 도움이 될 수 있고 없고,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던데, 근데 사실 이게 뭐 10년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계산을 딱딱 두드려 가지고 6에서 10% 이상이면 뭐 아스피린을 저용량을 한번 공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정설이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제 저용량 아스피린을 소위 말해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는 이런 것들이 NEJM 연구들이 나오고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안 권고하는 쪽으로, 좀 덜 권고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쭉 내려가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런 계산기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거를 계산기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막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 그거 탁탁 해가지고 아스피린 드세요, 이렇게 좀 옛날 같으면 설명했겠지만, 이제는 이제 저렇게 해서 먹는 거는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고, 게다가 중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뇌경색만 있는 게 아니라 뇌출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뇌출혈 발생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추세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는 확실히 좀 덜 권고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가 우리 지침에서 유일하게 적혀 있는 게 엽산이 있어요. 자, 이 엽산이 이제 식이로 엽산이 부족한 분, 분명한 전제를 깝니다. 자, 식이로 엽산 보충을 먼저 하시고, 그게 부족한 경우에 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엽산 영양제를 한번 먹어볼 수 있다. 자, 근데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거는 식이로 먹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콩,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여기 엽산이 가장 풍부한 3대장이니까 중풍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엽산 충분히 보충하는 걸 1차 권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출혈에 독특하게 이런 혈관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에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이런 혈관꽈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뇌혈관 검사를 해봐라, 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러면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뭐 뇌출혈로 터져야 알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분들도 무작위로 또 그냥 검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뭐 우연히 알게 됐든 뭐 검진으로 알게 됐든 어쨌든 2명 이상 있으면 이분들은 저는 뭐 반드시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어도 저는 뭐 40세 이상에서 한 번쯤은 그냥 이런 뇌혈관 검사, 뇌 MRA입니다, 여러분. MRI가 아니고 MRA를 40세가 넘었다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찍어서 혈관 가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침과 렌싯 논문에 나오는 예방 요인 전부 다 설명드렸고, 그거 다 종합해보면 결국 돌아 저염식, 체중 감량, 금연 운동이 맞죠. 결국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어차피 또 얘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하고 별도로 오늘 이 시간에 꼭 알아갔으면 하는 게, 중풍만의 특별한 예방법이 별도로 있다면 그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검진, 그 다음에 뇌혈관 검사,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또는 응급차라는 우리 골든타임 초기 신호 외우는 거, 요거 정도는 심근경색과 별도로 우리가 한 번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심혈관 질환 양대산맥 중에 중풍은 좀 다르냐? 그게 역시 살 빼고 운동하고 싱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지만, 그거 별도로 부정맥도 우리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뇌혈관 검사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는 말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